성공 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에 대한 답변 이제 연습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면접 답변 연습 확실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유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면접 답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거지 않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으니까 꼭 시간 나실 때 다른 유형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시간에는 답변에 대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강사님께서 또 많은 면접관께서 면접을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해 두시고 답변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면접은 또 서류도 똑같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도 있구나를 좀 체크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면접, 역시 시나리오를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류는 발로 쓴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발로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는 경험. 이거를 쓰는 게 서류라고 하면 면접은요. 말하기 전에 나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정리해보고 답변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면접에 있어서는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보고 그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를 자꾸 반복해서 외우고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걸 다 외우셔가지고 답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대한 답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평상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 답변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스타 기법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단순하게 단편적인 얘기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말하고자 하는 결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과연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 예를 들면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길 원한다. 자, 그리고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자, 이런 경험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는 것.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부터 얘기한다, 근거를 제시한다, 거기에 대한 결과 및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쉬운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구한테 소개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소개팅해준 친구한테 다음날 전화해서 너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내가 사실은 좀 늦게 갔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는 길에 뭐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즉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결론을 얘기한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고요. 직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와서 저 이런 거 해왔습니다. 김 대리가 왔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부족한 거는 사실은 자료 조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맞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저도 종종 있었거든요. 즉 결론부터 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아주 쉬운 겁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없어.
왜 없냐면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없어.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하시고 네, 결론부터 제시한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이 싫어하는 거 한번 볼까요? 끝말 흐리는 거 너무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 면접자로 생각하시고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끝을 잘 맺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역시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끝맺음을 또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제가요 그래서 뭐뭐 했는데 예, 이런 방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느낌상 이분이 과연 사회로 나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즉 맺고 끊는 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로 끝내셔도 되고요. 뭐뭐 했어 요로 끝내셔도 좋지만 요를 잘못 쓰시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기억하시고 다로 끝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말을 흐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갑자기 말을 먹는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면 역시나 마이너스가 된다. 기억에 사라진다. 즉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끝까지 말을 정확하게 끝맺음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게 있네요. 시선 처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을 면접 때 면접관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요? 그럼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봐야 된다, 인중 봐야 된다, 코를 봐야 된다, 미간을 봐야 된다. 네,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눈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요 사이를 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눈을 바라보긴 힘들 수 있으니까요. 미간하고 인중 사이를 바라보시는 연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선 처리를 하실 때는 너무 밑으로 내려 깔거나 하늘을 본다든지 이런 시선 처리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밑으로 내려 깔게 되면 느낌상 어떤 느낌이세요?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 너무 위로 이렇게 치켜들면 거만한 느낌 이런 걸 또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 처리는요. 옆에 지원자들이 얘기할 때 어디를 봐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관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원자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경청하는 느낌을 주지 마시고요. 면접관의 표정, 면접관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도 잘 하셔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제스처.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제스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스처가 많아졌다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제스처를 막 하면서 먼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가나요? 맞습니다. 손으로 가겠죠. 그러면 손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 답변이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씩 다리를 떠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리가 있는 장소라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불필요한 추임새, 이런 추임새, 이제 말하기 전에 뭔가 사족이 들어가는 것들. 사족은 뱀의 다리를 뜻하는데 우리 뱀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족이 들어가지 않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때 어떤 뉴스의 기사를 한번 쭉 보고 덮어놓고 다시 말하고 덮어놓고 다시 말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분명히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숨 쉬는 거
큰일이죠. 이렇게 한숨을 쉬어버리면 면접 포기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하셔야 됩니다. 말 더듬는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막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을 다시 더듬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시기 위해선 꼭 영상 찍어보라는 말씀 많이 드리니까요. 영상 찍어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요.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까지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지루하지 않다면 계속 들어줄 수 있으니까 답변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 그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1분 자기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준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1분 자기소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을 제시해주는 1분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PR, 먼저 딱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서 만드는 1분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는 PR 제시형, 이거를 봤을 때 PR 제시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고자 하는 걸 미리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들고 있는 프리젠터 같은 사람이다, 뭐 커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면접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얘기하고 하는 그 1분 자기소개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 너무 좀 달달달달 외워서 온 것 같은 느낌? 질문에 답변하는 느낌이 별로 사실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런 1분 자기소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너무 식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같은 남자, 뭐 같은 여자, 또 뭐 같은 사람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 남자, 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지원자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약간 생각한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땡땡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갖춘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아니, 물어보시면 면접관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거나, 그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시고 바로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묻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여튼 뭐 만약에 그걸 사용을 하신다면 사용 가능한 내용들이 어떤 회사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 뭐 사업이라든지 제품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저런 PR 제시형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저 PR 제시형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그만큼 키워드가 잘 들릴 수 있으니까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할 때는 PR 제시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결론 제시형입니다. 결론 제시형은 뭐냐면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작성부터 해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PR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시는 표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도 제가 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내용인데, 지금 앞에 보시면 PR, 그 다음 이유, 사례, 결과, 결론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옆에 순서가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즉, 저 순서는 글을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에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제 밑에 있는 결론 1번에다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쭉 올라와서 사례에 있는 옆에 2번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 분명히 사례가 있으면 제가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를 그 다음 세 번째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례와 결과와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막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를 쭉 위로 올라와서 4번이 되어 있는 PR에다가 키워드를, 다음 그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를 5번에다가 써주는 거죠. 즉 순서대로 쓰는 거는 쓰고요. 이야기할 때는 저 위에 PR, 이유, 사례,
그 다음에 결과, 결론의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저는 결론에 뭐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경험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격이 좋은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는 직무 역량이 좋은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론에 먼저 써보시는 거죠. 경험이 많은 걸 보여주겠다. 경험이 많은 지원자다. 또는 성격이 좋은 지원자다. 또는 직무 역량을 갖춘 지원자다. 등등등. 예. 그거를 먼저 1번에다가 써봅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사례 있는 대로 올라옵니다. 자, 1번하고 2번을 연결해 볼게요. 경험이 많은 지원자다. 2번으로 올라와서 제가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역할들을 해봤고 저 땡땡땡 저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면접 답변을 만들 때 내용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이 쭉쭉쭉쭉 들어가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결과. 위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번과 2번과 3번이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잘 하신다면 그 다음 뭐 4번, 5번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4번, 5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뭐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얘기했다. 그리고 직무 이해도가 높은 걸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면 저희 PR에 직무 이해도가 높은 거를 얘기한다는 걸 작성해 주시고요. 직무 높은 걸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제가 직무 높은 이유는 땡땡땡 일을 하면서 이런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직무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작성은 1번 결론, 그 다음에 2번 사례, 3번 결과, 그리고 4번 PR, 5번 이유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작성하고 나서는 PR부터 쭉 내려오면서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부터 직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PR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 이런 경험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유가 되겠죠. 그 예로는 제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했고 이런 것들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매니저께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러브콜을 계속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 결론.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땡땡 업무에서 직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단 작성하고 초안부터 이 방식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만들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제가 이야기할 때 이랬습니다. PR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유가 뭡니다. 뭐 근거가 뭡니다. 뭐 사례가 뭡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뭡니다. 최종 결론은 뭡니다. 이렇게 앞에 하나씩 단어를 붙여서 순서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실 때는 그걸 다 빼셔도 됩니다. 그게 있으면 오히려 좀 외워왔다는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다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제가 직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써봤냐 안 써봤냐죠.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꼭 지금의 내용을 작성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세 가지를 준비하자. 첫 번째, 직무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자. 직무 중심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직무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인성 중심 자기소개. 제가 이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해 보세요. 끝으로 세 번째, 경험 중심 또는 강점 중심 자기소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면접 때 얘기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용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기소개는 여러 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면접의 변화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안 시킬 수도 있다. 네, 준비는 꼭 해두시되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준비를 많이 해오니까 이제 자기소개를 아예 처음에 묻지 않고 네, 준비 많이 하셨죠. 자, 지금 강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성했던 거 버리지 마시고 저 부분들을 어디다가 사용할 건지, 내가 만약에 직무 역량에 대한 자기소개를 만들었다면 나중에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충분히 저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거에 대한 어떤 패턴만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때 많이 나오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하고 싶은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두시대요. 여기에 좀 특이한 질문이 있네요. 해당 직무 외에 다른 직무로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받겠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 직무 다른 직무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직무가 어울린다면 내가 그 직무를 일단 수행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겠다. 하지만 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표를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꾸준히 자기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한 직무만큼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많이 대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좀 덜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회사 가지 않고 왜 우리 회사죠? 이것 또한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원 동기를,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조금 더 내가 분석한 거를 얘기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경쟁사와 우리 회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역시나 앞전에 교육을 드렸던 기업 분석,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기업 분석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업과 산업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지만 지금의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오고자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보는 건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보고 나서 뽑고자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게 내가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돼. 좀 덕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볼까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겠죠. 질문은 너무 다양합니다. 몇 천 개가 넘는 질문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일단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질문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를 나만 힘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상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밑에 있던 질문 보시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실 건가요? 결국엔 이거는 그 질문을 면접관에 던졌다면 면접자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3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면접에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들이 숨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는 면접 답변 준비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것보다 의도가 뭔지를 한번 궁금한 거를 풀어보자. 그리고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 어떤 걸 답변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평상시에 질문에 대해서 왜 물어봤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면접관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외부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회사의 면접관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관, 직장관 이런 건데요. 그런 관이라는 게 좀 들어갔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가치관을 써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언급해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관, 이 직업 이거 하나면 선택할 수 있다. 이 직장,
이거 하나면 선택할 수 있다. 즉 이거 하나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죠. 결국엔 본인이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본인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 가치관이 인재상하고 맞느냐, 또 직무하고 또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요, 이렇게 나왔어요. 84.5%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답변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즉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딱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온 퍼센티지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요? 오히려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거나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준비했다는 이런 부분들, 절실함, 또 제가 가고 싶은 이유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얘기해야 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직무에 대해서 그냥 이거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보다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준비해 왔는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에 대한 질문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 네, 연습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부터 결론, 답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관의 의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건지 얘기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 역시나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중에는 면접을 답변하실 때 좀 조리 있게 답변하는 지원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만 외워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왜?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께는 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면접입니다. 면접 때 본인의 간절함, 자신감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